자, 오늘 이제 일상적으로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이 추세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금 앞서고 있는데 불과 한 3주 4주 전 생각해봐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겼었어요. 난리 났었죠. 민주당 공천을 흔들면서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봐봐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왜냐하면 총선은 윤석열 지지율 기반으로 가거든요. 그냥 고맙대요. 이재명 대표가 술값 내고 가셨습니다. 아니 재명이가 왜? 그냥 고맙대요. 자, 추세도 한번 볼게요. 이게 여론조사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추세잖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추세잖아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출렁출렁 하긴 했었는데 지금 3일 전부터 부정평가가 갑자기 더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 언론들 설레발에 나 미치겠는 게 뭐냐면 원래 여론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 주장은 항상 이야기하잖아. 여론은 변하는 게 아니라 언론들 설레발에 의해서 어느 쪽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다만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이냐 자동응답이냐 여론조사 시간대가 밤에도 하느냐 낮에만 하느냐 이 차이로 그냥 달라져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고착화된 거는 2년 동안 윤석열 심판 여론은 그대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는 또 벌어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에 거의 근접을 했죠. 어떤 여론조사는 1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투표장에 가면 또 저렇게는 안 나옵니다. 현실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비율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이 수도권, 호남, 부울경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을 도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1, 3번을 주장하지만 극딜에서 밀어내지 말아라. 결국 총선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린민주당도요 15% 20%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입장은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현실은 리얼미터 기준은 저렇다. 저건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정당 지지율, 지역구 정당 지지율은 저런 추세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벌어질 거예요.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지역구에서 선전하는 것도 지금 현상이 현상.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이 5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지금 5주. 그리고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진짜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46.0, 국민의힘 36.6, 약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 공장장이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민주당 공천을 막 흔들어 댔더니 뭐 어떤 경우는 여론조사가 뭐 윤석열 긍정평가가 앞선 적은 없었죠.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당연하지. 지금 저 흐름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전화 면접은 43.4 대 33.9 약 10%포인트 자동응답은 46.0 대 36.6 이것도 약 10%포인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 꽃에서는 비례 지지율이 지금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1등을 찍어버렸어요. 와. 근데 사실상 총선은 전화 면접보다는 자동응답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네. 밑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예상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총 46석 중에 15, 15, 15를 일단 놓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가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 15, 국힘 15, 조국 15. 조국 15인데 거기 이제 양당 그러니까 세 당이 마이너스 1이거나 많이 올라가면 플러스 2 정도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완전 3분지게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거다. 나머지 한석은 아마 제3정당에 가져가는 그 그림으로 갈 거다 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지역구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전주울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정운천이 민주당하고 진보당의 이제 두 후보 때문에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네, 오히려. 윤석열 심판 여론에 그냥 쓸려가요. 대한민국 후보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는 후보예요. 이성윤. 이성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주에서 토론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했다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고 제목을 바꿔서 안 나간다는 그 기계. 그러니까 현대판 전주의 신채호 선생. 근데 잘하고 지금 뭐 있습니다. 정운찬하고 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윤 51.7, 정운찬 17.2. 예. 그리고 이원모 윤석열의 최측근이던 검사 정말 용인갑 발리고 있네요. 이상식 검경대회에서 부산 경찰청장을 뒤낸 이상식 후보가 이원모를 거의 18%포인트, 거의 20%포인트 앞서고. 네, 51.9 대 33.1. 엎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건 못 고쳐요. 그냥 네. 저렇게 계속 그렇죠. 일어나는 건. 저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박빙 지역구 제외하고는 아무리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자, 다음에 야 화성정으로 가겠습니다. 처음 나온 여론조사 같은데요. 전용기 후보 45.7, 국민의힘 유경준 16.7인데 저 유경준이 강남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남에다가 삼성전자 출신을 거기다 꽂았어야 돼서 유경준이가 유명한 유승준 계잖아요. 아니 유승민 계잖아요. 네. 누나 사랑해.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하고 유경준하고 합쳐니까 유승준이 되네요. 근데 여기로 갔어. 여기도 낙하산이에요. 저렇게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유승민이 와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용기 45.7, 유경준 16.7 네. 나옵니다. 다음에 대전 대덕 아, 우리 박정현 최고가 41.9, 그 국민의힘 후보가 28.8, 그리고 새로운 미래 박영순 여기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5.2. 네. 5.2. 그러니까 두 명의 이낙연계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게 윤영찬과 박영순이다. 근데 저기는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네요. 5.2. 그러니까 민주당 브랜드빨이었던 사람들. 그렇죠. 네.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도 박영순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이제는 박영선? 아니요 박영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네. 자 다음에 서대문 갑도 나왔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죠. 청년 지역구, 야. 청년 특구, 김동화 41.4, 국민의힘 이용호 28.4. 이용호는 전라도 남원 순창 임실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배신자 특집이네. 근데 지금 서대문 갑에서 28.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 4% 차이 납니다. 확실히 윤석열 심판 기세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한 사항은 뉴스공장 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동작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작갑 김병기 41.4, 장진영 31.5. 야. 여기도 이제 10% 포인트 차이 나죠. 10% 이거 굉장히 가슴 졸인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세히 보실 것은 약간 그 연두색 파란색 점. 안 보이네요. 저분이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신 전병헌 전 의원. 4.8. 이거 뭐 시력 테스트인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전병헌 전 의원이 무소속이 더 나올 그러니까. 뻔했다고. 아 정말 무소속이 나왔을 텐데. 소위 말하면 한강벨트. 네.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갔던 곳들 한강벨트에 그다음 영등포 을로 가겠습니다. 이따가 바로 한 10분에 나와요. 영등포 을 김민석 49.1, 박용찬 41.3. 네. 여기도 오차범위 밖에 있네요. 이게 4.4 정도 500명 케이스면은 최대 8.8 정도 되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게 아니군요. 추세를 만들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다지기 들어가야 됩니다. 영등포. 이게요. 영등포 가면 신길동 쪽에 옛날에 신길동 하면 좀 옛날 구주택 이 느낌이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큰 게 생겼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힘들죠. 민주당이. 네. 여의도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신길동 쪽에서 힘들어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딱 가서 좌표 찍고 딱 가가지고. 그래서 많이 가는 겁니다. 네. 나경원이 그래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영등포 유세의 장소를 잡은 것도 그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입구 잡은 거예요. 아. 그냥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포령 소천
저번에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서열 후보. 그 전에 제가 그 보령 소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구자필 후보 등이 딱 후보가 나서열이 되자마자 머리 조아렸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게 그러니까 보령 소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시더라고.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그 나서열 후보가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장동혁이를 드디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요? 나서열 45.4, 장동혁 41.8입니다. 그다음 동작을로 가봅시다. 오늘의 메인 타이틀이네요. 자, 동작을 류삼영 48.8, 나경원 43.1. 대표님 한 두어 번 더 가셔서 다지기 한번 해주시면 이제는 여기는 한 번쯤만 더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론조사를 보실 때 민주당 후보의 그 지지율이 있잖아요. 50이 넘으면 게임 끝났다고 보셔도 되고 50이 못 넘으면 박빙이라고 보시면 딱 정답이에요. 앞으로도 나오고 그 숫자 그렇게 한번 계속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울산 남갑. 야, 진짜 거의 따라잡았어요. 인재영입 전은수 변호사, 전원수 후보 39.6, 국민의힘 후보 39.8. 야, 진짜 여기는 무조건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투표만 여기는. 하면 이길 수 있는 0.2%. 물론 우리 모두 다 가야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가야 됩니다. 울산 남구 갑입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제 저 PMI인가 뭔가 한국경제랑 한 여론조사 같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모든 여론조사를 다 이기고 있는데 쟤네는 다 지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거 500명짜리 투표일 건데 0.2% 차이면 진짜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그다음에 이건 여기까지 여론조사 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부산 수영 오늘 나온 여론조사죠. 장해찬이가 무소속으로 나간 탈당에 나간 민주당 유동철 39.4, 국민의힘 정연욱 26.7, 무소속 장해찬 24.2. 야, 너 뭐 윤석열 빨이지 마. 그 지금 저쪽에 둘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현욱과 장해찬이요. 네, 단일화 이야기는 나오지만 장해찬이 절대 단일화를 해줄 리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예찬이가 떨어지더라도 성렬이 형이 대통령실에 자리 하나 주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찬이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 나는 국민의힘 후보인데 하는 후보랑 나는 윤석열 측근인데 하는 후보랑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이긴 내가 이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장해찬이 한 번도 뭘 끝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응원 드리고요. 그 다음은 데일리 리서치가 중부일보 의뢰로 한 500명짜리. 근데 여기서 이제 무선 ARS냐 전화 면접이냐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 김영진,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고 알려진 김영진 51.1. 그러니까 총선 나가게 하려고 장관 몇 개월 시킨 장관 박문규. 3개월짜리 했던 요거 박문규. 10% 차이 나잖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 후보가 50% 넘으면 여기는 사실상 이제 게임 끝.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경기 수원 병이었습니다. 다음에 경기 평택갑 홍기원 51.2, 한무경 37.1. 한무경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게 아마 그 대선 차원에서 한무경이 소 가죽 벗기는 건진법사랑 이야기할 때 관련돼 있던 바로 그게 한무경이에요. 기억 안 나? 네. 이건 코프라하고 기호일보가 한 여론조사인데 이것도 500명짜리, 501명짜리. 네. 근데 무선 ARS와 유선 번호 RDD가 섞었어요. 포함된 거. 근데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유선 ARS가 섞여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더 나을 가능성이 나올 없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다음에 개항을 여기는 여론조사가 한 20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개항을. 여기도 50일 됐죠. 원희룡 40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유세장을 돌면서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거기가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코프라 기호일보 거고 리얼미터랑 광주일보 간 것도 있어요. 광주 광산을 민영배 65 찍습니다. 네. 저기는 게임이 끝난 정도가 아니고 영배 65, 국민의힘 안태욱 7.9, 이낙연 15.5. 누구요? 마지막 불씨. 시굴 막지 마.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호남이도 왜 자꾸 보여주냐. 관심 지역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정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리얼미터 광주일보입니다. 이번에 출마했나요? 그러니까 그분 아직 살아계시는 것도 난 신기하고요. 권향엽 민주당 후보 62.5, 야, 국민의힘 이정현 23.8. 여기도 게임 끝났고. 그다음에 경기 남양주 가보러 갈게요. 미디어 리서치하고 경기일보 여론조사인데 여기도 500명짜리예요. 민주당 최민희 49.8. 아깝네요. 52, 0.2 남았고. 네. 국민의힘 윤학준 31.4. 개혁신당 조응천 9.2. 9.2, 그냥 브랜드 빨이었어요, 여러분. 9.2. 예. 재밌네요. 자, 영등포 가보러 한번 가볼까요? 아, 데일 여기 이거 잘 봐봐요. 이건 잘못된 여론조사의 샘플 같은 건데 여론조사 무려 여론조사 공정. 그것도 데일리하니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했어요. 여기는 유선이 무선 ARS, ULS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 전화는 RDD고요. 그래도 최현일 후보가 46.8, 김영주가 37.8, 허은하가 8.6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나중에 보세요. 더 벌어질 거예요. 유선을 섞는다든지 전화 면접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벌어질 거다. 그냥 요즘에 선거철의 민심은 그 지역에 500명한테 돌릴 때 밤에도 자동응답 ARS가 돌리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 부천을 이것도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파이낸스 투데이하고 더 퍼블릭에 의뢰를 한 건데 여기도 여론조사 저기 배신자 특집인데요. 부천을 김기표 55.2, 국민의힘 후보 박성중 서초에서 옮겨간 28.3, 서른 8.4. 38.4. 근데 여긴 또 그래프 색깔이 왜 이래? 그 심지어 이것도요 유선 ALS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구는 더 민심이 심하다는 거죠. 서른 저거 너 누구냐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한간의 기사로 흔들어대는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다. 네. 그다음에 경기 영인정으로 갈게요. 여기는 KSY가 경인일보 의뢰로 한 건데요. 이거는 이현주 50.7, 국민의힘 강초로 40.6.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현주도 50 넘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50을 넘어버리면 뒤 확장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없죠. 거예요. 굳히기만 들어가면 아. 되겠네요. 그러니까 50% 여론조사가 두세 번 연속 나오면 거기는 지역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죠. 그렇지 이현주 후보가 네. 국민의힘이었다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죠. 강철호 저 사람도 무슨 로봇인가 뭔가 현대 뭐 기업인 출신이라 그러는데 나도 기업인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데일리안이 한 여론조사예요. 이것도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굉장히 공정하신 분들이시죠. 여기에도 또 유선이 또 유선이 들어있어요. 섞었어요. 전주글 이성윤 50.8, 국힘 정운천 25.5, 진보 강성희 11.9. 강성희 의원은 잘했는데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구 네. 국회의원. 깜짝 놀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평. 요거는 양평 시민의 소리라고 언론사에 있어요. 의뢰로 지금 이노텍 시스템즈가 이런 조사한 건데 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몇 군데 안 되는 곳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천 정도, 요주 양평 정도였거든요. 네. 이천도 지금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데 요주 양평에서 최재관 후보가 드디어 김성교의 오차범위 안으로 바짝 붙었어요. 이게 지금 남녀 700명 대상으로 했고 유선을 섞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투표를 나와야지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물론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사이코패스 정권이 국민들을 미치게 만들어 하루하루가 뺨 맞는 느낌이었다.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윤석열 2년 동안 하루하루가 뺨 맞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세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따라잡았기 때문에 여주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나저나 이천에서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최근에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이분은 자영업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혼자서 가게를 하는데 육아휴직 쓰면 누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자기가 와서 해주겠나 보지. 저는 국민 눈치 보봅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에도 도입하겠다. 계속 본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100% 지원금을 보전해주는 그러면 거고. 얘네들 지금 유일하게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게 아빠들 출산휴가 한 달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월급 보전해 주겠다는 것처럼 자영업 보전해 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해야지. 돼?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기 말에 배치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거 민주당에서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병가 낼 때 그 치료비만큼 해가지고 일당으로 해서 주는 거 그때 반대했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야. 해주지도 그렇죠. 않을 거면서. 자, 여론조사 받고요. 자, 리틀 DJ님 감사합니다. 땡큐. 부산의 범님. 대선 패배 이후에 시금 전피하다 더 이상 피하면 안 되겠다 싶어 처음 한 행동이 새날 멤버십 가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훌륭하신 분이네요. 2년 동안 새날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4월 10일은 충분히 보상받는 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날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송금래님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두 분은 이제 방송 시간 끝났으니까 가보시고 그리고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김민석 의원 모시고 저 선거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